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0월 1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죠.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합니다. 3일 연속 동안 깊게 하락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락 추세였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기업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되죠. 그걸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소폭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 이전보다 낮아져도 테이퍼링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대가 아니라 지금 5%대이기 때문에 내려와 봐야 5%를 전후가 되는 걸 거고요. 만약에 요즘 그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산정 요소 중에 아주 메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영향을 미치면은 6%대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면 이제 시장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성장 둔화 우려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S&P 기업 상장기업 순이익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7.6%가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2분기가 92.4%가 증가됐어요. 그때보단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좋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드만삭스와 IMF가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단 하향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IMF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한다면 중앙은행들은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우려를 표명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시작이 됐어요. 인플레이션 시작이 됐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버블이 더 생기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너무 꿈트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너무 반대 현상이 나타날까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11월 달에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벤 버넌키 의장 서브프라임 보기자 계속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 지수는 14,900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14,900 정도 됐던 거 같고 우리나라가 2,085 정도 됐었는데 끝까지 없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면서 금리 인하를 그냥 급격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니까 이제 시장이 불안이 커지잖아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주가가 막 폭락을 했고 막판에 이제 리만 브러스가 2008년도 그해 이후 11개월째 되는 달 2008년 10월 24일 날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지죠. 10월 달에. 그러면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딱 반대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자꾸 일시적이라고 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년도도 인플레이션 오를 거다라고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때 금리 인하 한 것처럼 갑자기 금리 인상을 확 해버릴 것 같다는 거죠. 갑자기, 그것도 소폭이 아니라 대폭으로. 그 충격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될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바로 2%가 될까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천천히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또 꺼지는 것도 그렇게 쉽게 안 꺼져요. 한 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고금리 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 주가도 폭락하면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때 가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내려오면. 근데 그때까지 그 고통은 엄청날 거라는 거죠. 되게 클 거다라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미국 시장이 자꾸 무시하고 있는 게 어쩌면은 시장에서 피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그 주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시간의 선물이 한 0.5%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낙폭을 줄인 거 정도로 해석하지만 지금 또 한 0.3% 하니까 이제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다우를 보시면은 뭐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보다 덜 빠진 건 사실이죠. 근데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후행스팬이 주봉상으로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계속 5주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락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유가 얘기가 나옵니다. 유가가 미쳤다. 지금 어저께 82불까지 갔다 80불에 끝났고 오늘도 80불대에 끝났어요. 근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이 얘기가 나오는데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를 보시면 지금 주봉이잖아요. 저항대가 다 돌파가 됐어요. 그럼 이건 이제 월봉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월봉으로 가면은 뭐 여기는 그냥 가는 거죠. 100불대는 그냥 밀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밀려 올라가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100불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경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공급 조절로 올리는 거예요. 원래는 증산으로 오페크에 바꾸려고 했었는데 감산을 유지하면서 지금 폭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르겠다는 거죠. 근데 셰일가스가 또 진입을 하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만약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발 수 있죠. 이게 지금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는 나이얼 포커슨도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얼 포커슨 얘기를 해드렸죠. 스탠퍼드 선임연구원인데 이 사람도 1960년대 70년대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그걸 차계책으로 뭐 그러한 현상이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70년대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은 왔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택에 대한 실물 가격은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이 될지 일정 기간 유지하게 줄지는 모르겠죠. 실물이 한 번 더 뛸 것 같고 주식시장은 그거와 달리 좀 내려갈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현금이 바로바로 도는 곳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 돈이 바로 빠질 거고 그래서 혹시 몰라 실물로 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인데 주가와 현물이 같이 안 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유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래서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소비만 해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저성장 고물가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되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초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초입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시장은 아니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에 연준의 행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증시 받쳐줄 매수 주체가 없다.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맞죠? 지금 이 증시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은 매일 매도하죠. 기관도 거의 매도 쪽에 있죠. 그럼 개인만 사는데 개인의 매수력이 적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개인들이 살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내리면 개인들은 뭐에 걱정이 있죠? 반대 매매 걱정이죠.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을 받쳐줄 매수가 없는 거죠. 개인들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 외국인이 살까요? 쉽지가 않죠. 지수가 너무 높죠. 1400에서도 안 샀던 외국인 거기에 같이 안 샀던 기관 그들이 지금 2900에서 개인들 매도를 받아줄까요? 그건 안 받을 거라는 거죠. 왜? 유동성 회수가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주가가 오를 때는 너도 나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내려갈 때는 너도 나도 팔려오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게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곧 그 모습이 나올 거다. 보이지 않는데도 이 정도 흔들리는 거 시장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본게임이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